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한채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금리와 관련한 물가 지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CPI 쇼크 이후에 부담감 컸는데 다행히 코스피 지수는 전량 후강을 나타내면서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고 오늘 발표된 PPI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물가의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예상치를 밑돌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오늘 나스닥 지수가 1%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와 애플이 각각 4%의 급등세를 표현했습니다. 아마존도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 것 같고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 잘 나온다면 그래도 랠리가 계속 펼쳐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클로징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혼조세를 나타낸 뉴욕 증시 한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CPI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 PPI가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는 어차피 올해에 3번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에 대해 어떤 가지고 있던 염려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예전 같으면 금리를 이제 뒤늦게 나중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이라는 이제 멘트를 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윌리엄스 연준 총재 뉴욕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윌리엄스가 나와가지고 사실 윌리엄스 입장에서는 최근에 서비스 쪽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의 어떤 말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2%대로 잘 진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기업 수익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기업 수익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수익이 아닙니다. 이거는 M7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인공지능 관련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은 대형주 중심의 지수 상승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이제 그 목표가를 850에서 1,100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스트롱 바이 등급을 유지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다들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포드가 F150 라이트닝 가격을 낮췄습니다. 판매를 더 늘리겠다. 전기차 수요가 안 좋죠. 그러면서 리비안 주가가 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F150 라이트닝에 견줄 수 있는 전기차가 리비안에서 나오는 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쟁이 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르맥스 중고차 판매 회사입니다. 여기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고금리 상황에서 중고차 사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한 모습이었고 이제 주요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오늘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실적 보유 종목의 실적에 대해서 예민하게 좀 챙기셔야 되고 지난밤에 이제 경제 이슈들 중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0.2%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았다라는 게 주요한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CPI가 0.4% 증가했는데 그거보다 낮다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PPI가 좀 잡아주겠구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그 전 단계에 있는
도매 물가가 좀 잡아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됐던 거고, 뭐 연간 수치로는 좀 빠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들이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스퍼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연준 총재들을 좀 안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찰스 슈왑 쪽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앞으로 변동성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들쭉날쭉하는 이런 물가 지표들에서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치 지향적인 부분을 더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생길 것이다. 즉 기업 수익에 집중하는 모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시장에서는 주도주 중심으로 굉장히 편향돼 있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난밤에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이 대형주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1.7%나 강세를 보였는데 러셀 2000 지수 0.6%, 다우 지수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지면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보게 되더라도 가장 어리석은 투자 방법이 뭐냐면은 단기적 관점으로 반도체를 대하는 게 아마 가장 어리석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고 지속한다면은 전체 수익률을 넓힐 수 있는데 단기적인 시점에서만 한다면은 짧게 작은 수익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지표들이 오락가락한 모습 안에서도 오늘 나스닥 지수의 이 폭등, 급등세가 굉장히 반가운데요. 대형주 중심으로의 상승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업종별 종목별 흐름,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낸 종목들도 눈에 띄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정보기술업종이 2%대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 통신서비스도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임의소비재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약세나 보합 정도로 있었는데 인공지능 대응 기술주 쪽으로 굉장히 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업종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모습이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정부당국 조사를 받는다 이제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자본시장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지금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해서 지금 연방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이제 블록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개인들의 대규모 자금도 대형 자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형 자금에 대해서 그 원천을 적절하게 조사했는지를 갖다가 증권거래위원회하고 통화감사원장실 그리고 재무부 이 다양한 부서들에서 조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현금 입금했다가 FBI 백그라운드 조사 받은 적도 있고 여러 번 이제 고객 자금으로 인해서 받은 적도 있는데 자금이 과도하게 입금되거나 현금이 입금되거나 하게 되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자금이 들어가게 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관행인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블록 자금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6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EPS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밤에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같은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특징적으로 나왔던 종목들 애플이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퍼가 24배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일제히 달려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 뭐 웨어러블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사실 실적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난밤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얘기가 서비스 쪽을 보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비스에는 앱스토어라든가 광고라든가 뭐 애플 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1분기에 한 11%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 쪽에 그동안 굉장히 이제 리스크로 발목을 잡았던 이제 디지털 시장법 이거에 대해서도 20억 달러 벌금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 내고 만다는 쪽으로 다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는 해소됐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애플 스토어 앱
같은 경우에도 전세적으로 한 13%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다들 주목하면서 애플이 너무 가격이 낮지 않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지금 연례 서한을 CEO가 보냈습니다. 주주들한테 이제 보내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가지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언급이 좀 컸는데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경쟁도 하지만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에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가겠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89달러로 마감하면서 연중 최고치, 지금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앞으로도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현금 흐름 창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배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주들을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어리석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 반가운 소식들까지 들었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